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맨몸 격투가 주를 이루는 MCU 세계이지만 강력한 적을 원거리에서 처리할 때에는 레이저와 블라스트만한 공격이 없겠죠. 아이언맨을 비롯해 서서히 중장비를 지닌 히어로와 빌런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다양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레이저와 블라스트가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의 대표적인 공격이라면 바로 리펄서건이 아닐까요? 원래 보조 추진기로 장착된 장치였지만 공격 수단으로 써먹기 시작하면서 아이언맨의 대표적인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초음속으로 비행할 정도로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자랑하는데요. 참고로 초음속 비행기였던 콩코드 여객기가 웬만한 비행기 연료의 3배를 잡아먹는다고 하니 리펄서건이 얼마나 높은 에너지를 출력하는지 알 수 있겠죠. 초반까지는 발사하기까지 딜레이가 큰 편이었지만 어벤져스 1을 기점으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거치면서 발사 속도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었으며 워머신과 함께 공명할 시에는 대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 현 시대를 능가하는 오버 테크놀로지임에는 틀림없지만 날이 갈수록 등장하는 강자들로 인해 다소 위상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타노스와의 전투에서도 최후의 생존 수단으로 그저 버티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토니도 이를 의식했는지 출력이 향상된 캐논을 달고 나오거나 토르와 함께 위력을 향상시키는 등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워머신에도 리펄서건이 장착되어 있지만 로디가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닌 것인지 영화에서는 몇 번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아이언맨의 흉부에서 발사되는 유니빔입니다. 확실히 리펄서건보다 에너지를 훨씬 많이 잡아먹는 기술로서 단연 아이언맨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MCU 세계에서 최고의 내구력을 자랑하는 토르를 밀쳐낼 정도였으며 뛰어난 재생 능력을 보여주었던 익스트리미스까지 한 방에 보내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비브라늄 방패로도 큰 손상을 주기 힘들었던 윈터솔저의 바이오닉암을 일격에 녹여버리면서 전륜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윈터솔저는 자체 근력만으로도 아이언맨 슈트를 뜯어낼 정도였기 때문에 유니빔의 사기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아크리액터의 최대 출력이 10기가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동력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 외에는 사용하는 모습이 드물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는 슈트의 출력이 좋아진 건지 페퍼가 나타나서 신이 난 건지 마구마구 쏴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훨씬 출력이 좋은 헐크 버스터의 유니빔의 경우 헐크에게는 크게 데미지를 주지 못하는 걸로 보아서 초인 이상 내구성을 지닌 강자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비전의 이마에서 발사되었던 마인드 스톤 빔입니다. 토르조차 버거워했던 울트론을 한 방에 넉다운 시키면서 울트론을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공격이었습니다. 비브라늄의 녹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텅스텐의 경우 3410도 정도이며 아이언맨의 티타늄은 1600도 정도인데요. 비브라늄의 경우 음파 공격을 제외한 다른 속성 공격에는 타격이 없기 때문에 외피를 녹이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의 묘사가 영 좋지 못했는데요. 바닥에 선을 긋거나 관제탑을 파괴하면서 주변 기물 파손의 주범이 되는가 하면 팀킬까지 해버리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콜버스의 창에 반사되면서 완다까지 팀킬을 할 뻔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콜버스의 창에 반사된다는 점을 볼 때 에이트리가 만들어준 타노스의 쌍날검 역시 반사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오딘의 무기 궁리드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공격형 스톤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위력적인 면에서는 묘사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캡틴 마블의 포톤 블라스트입니다. 그녀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광자 에너지가 블라스트 형태로 구현되는 방식으로서 이미 초창기 시절부터 크리 종족의 우주선을 격파하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각성 후에는 거의 바이프로스트급 비행 능력까지 구현되면서 비행 능력과 합쳐진 포톤 블라스트의 위력은 로난의 함대를 상대로 무쌍 난무를 찍을 정도였는데요. 광속 엔진은 거의 순간이동에 맞먹는 엄청난 에너지를 출력하는 장치로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아이언맨의
88만 배에 달하는 속도인데요. 아크 리액터가 건전지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높은 테크놀로지입니다. 다만 포톤 블라스트보다는 광자 에너지를 몸에 두른 후 광속 비행으로 들이받는 공격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견제용 혹은 잡졸 처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민증이 없을 때 대신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완다 역시 블라스트와 비슷한 공격을 시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마인드스톤을 파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염력 에너지를 가한 것인데요. 당시 스페이스 스톤의 방어막을 쓰면서 다가오는 타노스를 저지할 정도로 위력 자체는 거의 인피니티 스톤과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포톤 블라스트와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기술이었는데요. 완다의 염력이 우르로 만든 쌍날검을 파괴했다는 점과 타노스가 한 손으로 포톤 블라스트를 막고 있었다는 점에서 완다의 염력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야구공처럼 염력 덩어리를 상대방에게 던져버리면서 콜버스를 내동댕이 치거나 타노스까지 주춤거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아이언맨의 펀치와 캡틴 마블의 광자 에너지, 토르의 번개를 제외한다면 타노스가 당황했던 유일한 공격이었으며 인간계 히어로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르의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 공격, 번개입니다. 라그나로크 이후 토르의 번개가 강력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초창기 시절부터 토르의 번개는 강력했습니다. 치타우리 같은 잡졸들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번개를 끌어모을 시 레비아탄을 처리 가능했으며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였던 에테르까지 파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라그나로크에서 각성한 뒤 역대 가장 강력한 번개를 방출하면서 헬라를 잠시 동안 기절시킬 정도였는데요. 이후 스톤 브레이커를 이용해 또다시 각성하면서 그 어떤 공격에도 데미지가 없었던 타노스가 황급히 반격을 시전했을 정도였습니다. 번개가 지나간 주변의 온도는 대략 3만도 정도이며 태양 표면의 온도보다 약 6배가량 높은 온도입니다. 번개를 방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으며 캡틴 마블의 광자 에너지처럼 몸에 두를 경우 헬라의 부대와 아웃라이더를 이용해 즉석 튀김을 만들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언맨의 경우 오히려 전력을 채워주는 등 상대에 따라 어느 정도 상성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인피니티 스톤 중 가장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는 파워스톤 빔입니다.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지만 레이저 공격의 경우 스트레인지의 미러 디멘션으로 완벽히 차단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언맨의 방패의 경우 나노 입자가 고갈되는 속도가 굉장히 심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끊어서 사용한 빔을 맞은 드렉스, 네뷸라, 스타로드는 그대로 사망했으며 광자 에너지를 몸에 두른 캡틴 마블 역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기절하거나 로난 역시 신체가 파괴되는 등 몇몇 인물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즉사기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드렉스와 로난의 신체 스펙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사망했던 가오겔은 멘티스의 능력으로 다시 영혼을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오딘의 전투씬이 없었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연출상으로 비교해보았을 땐 상당히 강력한 빔이었습니다. 파워스톤 에너지를 14초 동안 견딘 로난에 비해 단 2방으로 서리 거인의 수장 라오페이를 없애버렸으며 토르 역시 이 공격을 당한 뒤 한참 동안 전투 불능에 빠졌습니다. 특히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힘을 지닌 수르트를 제압했다는 점과 테서렉트 외에 다른 스톤들은 곁에 두지 않았다는 점,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자랑하는 다크 엘프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는 점을 볼 때 국리르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딘의 성향으로 보아 자격이 되는 자에게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걸어 놓았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일하게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했던 로키의 경우 전성기 시절 오딘이 사용했던 힘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노스가 발사한 인피니티 건틀렛 빔입니다. 건틀렛에 박힌 모든 스톤에서 광선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스톤의 능력을 합친 것만으로도 가공할 만한 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톤 브레이커의 위력에 밀리면서 다소 저평가당한 느낌이었으나 스톤 브레이커 자체가 건틀렛의 능력을 카운터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였기 때문에 아무리 위력적인 공격을 시연한다고 한들 제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풀 파워를 낼 경우 건틀렛이 손상되기 때문에
핑거 스냅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출력을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가르드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이자 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바이프로스트입니다. 로키는 바이프로스트를 이용해 서리거인 종족의 행성이었던 요툰헤임을 파괴하려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테서렉터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이프로스트는 현존 MCU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뛰어난 장치로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인피니티 스톤 중 가장 출력에 좋은 테서렉트만이 바이프로스트를 수리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테서렉터를 다뤄본 셀빅과 뛰어난 브레인 배너에 의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포털을 생성하기 위해선 1억 2천만 켈빈의 고열을 지속적으로 가열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자력으로 바이프로스트를 소환했던 오딘과 헤임달, 스톤브레이커를 든 토르의 경우 얼마나 높은 에너지를 출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건틀렛 빔과 비교하자면 자체적인 스톤의 능력을 최대치로 출력할 경우 행성 단위의 파괴력은 묘사되었지만 레이저 형태의 경우 나노 슈트로 잠시나마 막아내거나 비브라늄 외피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하는 등 어느 정도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바이프로스트가 생성될 때마다 항상 잔디가 타버리기 때문에 토니가 가장 싫어하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니다벨리르에서 스톤브레이커를 만들 당시 사용했던 중성자별 에너지입니다. 보통 무기를 만들 당시 용광로를 이용해 철을 녹이게 되어 있지만 우루에 녹는 점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성자별 에너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스톤브레이커 이전 제작되었던 아스가르드의 거의 모든 무기들은 이 중성자별 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조 켈빈에 다다르는 엄청난 초고열로서 바이프로스트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00배에 달하는 미친 에너지입니다. 이걸 몸으로 견딘 토르의 내구도가 얼마나 단단한지, 토르의 펀치가 안 들어갈 정도의 타노스와 망치를 맨손으로 파괴한 헬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의 에너지를 물쓰듯 사용했던 아스가르드는 한 달 전기료가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무엇이든 녹여버리는 강력한 레이저, 블라스트 공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옐로우 재킷스 레이저, 스트레인지의 미스티 가츠 블라스트, 슈리의 건틀렛 음파, 와스프의 핀 블라스트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이터널스에서는 얼마나 강력한 공격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